이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30번은 제거 작업입니다. 제거 작업. 우문간 팔칙, 월암의 수레바퀴에 관한, 화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월암 화상이 어떤 수행자에게 물었어요. 해중이라는 사람이 100개의 바퀴살이 들어가는 수레. 옛날에는 이 수레가 저거였을 거란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그 교통수단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왕이나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이 타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같으면 뭐예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제트기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의 급이죠. 요즘 대중이 타잖아요. 이때는 대중은 아예 걸어 다니는 시기고, 말 타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고, 기사들이고, 군인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레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걸 보호하는 그 군인들도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거예요. 그죠? 100개의 바퀴살이 들어가는, 바퀴살이 100개가 되는 거는 아주 큰 수레고 대단히 멋진, 뭐 임금님이 타는 그 정도의 수레를 만드는데 그 두 바퀴를 지탱하는 굴대. 굴대가 뭐냐면 그 가운데, 수레가 가운데 뻥 뚫린 거 있죠.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없으면 그 바퀴가, 그 바퀴살이 꽂혀 있으면 꽂혀 있는 가운데 통이, 굴대 통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수레 바퀴살이 있을 데가 없죠. 그 이상한 거죠. 이 엄청난 과업을 하고 100개의 바퀴살이 들어가는 수레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과업을 한 다음에 그 굴대 나무 축을 빼버리면 바퀴살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굴대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멋있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놓고 그 대단한 그러니까 한 성취에 핵심이 되는 지탱하는 굴대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해중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개의 바퀴살이 들어가는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수레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퉁이 되는 굴대, 그 바퀴 두 개 동글 돌아가는 바퀴를 가운데 있는 축 있죠. 그 축을 빼버렸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건 도대체 무엇을 밝히고자 한 것인가? 라는 게 화두예요. 이거는 장자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어쨌든 그때 이게 이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 불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그 인도의 그 힌두교 바탕을 둔, 힌두교 바탕이죠. 바탕을 둔 종교 사상이, 응? 도교와 뭐 하여튼 유교 등 중국의 중국의 사상으로, 중국의 종교 사상으로, 종교 사상이죠. 영성 사상이죠. 이게 종교 사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종교라고 말하기 좀. 옛날에 나 종교라는 건 얼마 생기지 않, 시스템이 된 거 얼마 안 되죠. 사상으로 번안이. 왜냐하면 용어부터 우리가 아는 무라든가 이런 건 다 인도말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안이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격이불교, 이걸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이게 제1차 격이불교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바로 제2차 격이불교죠. 그 제2차 격이불교였기 때문에 그 스님들도 그러니까 화두를 만들 때 이 도교에 있던 그런 일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상은 물론 인도 사상이죠. 그런데 이 일화는 이제 그 장자에 있는 일화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상이라 동양 사상이 거의 같다는 거, 서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해중이 새로운 발명품 수레를 만들었단 말이지. 대단한 수레. 100개가 밖에 바퀴살이 돌아가는 수레. 예를 들면 그때 바퀴살이 몇 개가 되느냐가 그 수레가 얼마나 고급이냐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의 바퀴살이 들어가는 수레 이렇게 언급됐다는 소리는 이거는 새로운 발명품 수레인 거죠. 그지? 엄청난 수레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 굴대를 빼뜨려 일부러 망가뜨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화두인 거예요. 응? 그 화두를 설명할 때, 그, 마이스 데카르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화두를 생각을 해보. 이거 가슴 머릿속 뒷부분에 그 지금 우리가 제기한 그 월암 화상이 제기한 화두를 머리 뒷부분에 넣고 그 다음에 읽어 나가시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감정이나 마음의 차원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 차원, 인간의 차원이라는 게 육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의 차원이 있고, 세 번째가 감정의 차원이 있고, 그런데 이 네 번째가 영성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질문, 월암화상의 질문은 육체의 차원이 아니죠. 정신의 차원도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해중이라는 사람이 박 기사를 만들었는데 그걸 부셔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근무, 그지? 워크. 워크의 만들기 육체죠.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 일의 완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해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됐으면 완성이 됐잖아요. 잘 만들었어, 멋있어, 새로운 발명품이야.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의 완성인데 무슨 차원이요? 영성의 차원에서의 완성을 하는데 그거는 앞에 있던 이런 100개의 새로운 발명품 이라는 차원보다 더 다른 무슨 차원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굴대를 빼버리는. 이게 그냥 일한 걸 망가뜨렸다. 그러면 해중이라는 사람이 이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망가뜨린 건 일부러 망가뜨린 거예요. 그지? 실수가 아니란 말이지, 이게. 이게 만약에 이런 차원이라면 새로운 발명품이나 의 완성이나 의 제작이나 실패 이런 뜻일 텐데 여기서는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실패가 아닌 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해중이라는 뭐예요? 해중이라는 전문가, 그죠? 도사, 대가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죠. 해중이라는 대가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불대의 바퀴를 빼버리는 것도 보통 사람이 말하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빼먹고 안 했네. 야, 너 빼먹고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해중이라는 대가의 이름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너 실패했는데 다시 해. 요 말이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만약 평범한 차원이면 너 실수했네. 응. 다시 해. 라고 너 실수했네. 왜 빼먹었어 그거를. 그지? 다시 해. 라고 핀잔을 받을 차원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사들은 그렇잖아요. 도사들은요. 그걸 왜 하지?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가 어려워요. 어? 토를 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중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하지 않는 일을 했지만, 그지? 그 뜻을 헤아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건 다른 말로 하면요. 요건 다른 말로 하면 영성사상이라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성사상의 훈련이라는 것이 영성사상의 그러니까 영성사상 영혼의 훈련이죠. 영성사상 영혼의 훈련은
훈련이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 그지? 월암 화상 같은 종교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 누구 같은 해종 같은 어? 차량 기술자, 그죠? 자의 영역에서도 즉 일터에서도 가능하다. 이게요. 이게 지금 내가 제2차 격이불교에서 주장하려는 주요 덕목, 교리라고 말할 곤란을 정하니까 무슨 소리냐면 성스러운 것과 속세, 그러니까 성속. 이때 성은 이 뜻이 아니라 성스러움이에요. 성스러움. 그러니까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속의 분리 불가, 그런 뜻.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쉬운 말로 하면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속의 누구나 다 영성사상의 신비적인 차원으로까지 훈련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2차 개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해중이라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맨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아니죠. 이때는 수레죠. 지금 같은 자동차, 내가 일부러 자동차를 썼어요. 자동차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인데 기술자죠. 현대자동차 다니는 하여튼 그보다 대단한 대가긴 하지만 기능장이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는 도대체 무엇을 밝히고자 한 것인가라는 화두의 질문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 속에서 그죠? 신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신학하고 관계가 책은 좀 봤지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새 세상에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근대 사회가 가장 직업관이 뭐냐면 일과 놀이의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 뭐가 있어요? 휴가가 있단 말이죠. 리조, 그죠? 휴가, 주말이고. 그 일과 시간을 철저히 구분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일이 뭐냐? 기계적인 반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지? 이게 누리의 구분이었었는데 이거를 이 직업관, 이런 직업관에 대체하는 탈근대 사회의 일, 일의 사상은 일과 놀이의 놀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야? 일과 영성 훈련의 구분이 불가능. 이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죠. 왜? 이거 왜 이렇게 세상이 와요? 지금 벌써 오고 있죠. 로봇이나 AI가 기계적인 반복 작업, 그지? 육체적인 것은 로봇이, 그지?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AI가 반복 작업을 대체할 것이므로, 이거 어떻게 돼요? 인류에게 남은 일의 분야는 뭐밖에 없어요? 3. 감정과 4. 영성의 차원밖에 없을 것이니까 지금 이 공부는 지금 이 화두는 앞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영성사상 훈련의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그맣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누구나 다 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기본 사상으로 그 교재에 뭐 인문 사상 있죠? 그 인문 사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뭘 제거했냐 이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스 데카르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이렇단 말이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일에서 자신을 제거한다. 너무 쉬운 설명을 했죠. 이 마이스 데카 그리스도교의 그 전통은요 이럴 때 감탄스러워요. 조금 전에 얘기를 너무 쉬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 하면 뭐 하냐면요. 일에서 자신을 제거해요. 자기를 안 내세워요. 응? 이런 제거 작업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뭘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자신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이런 제거 작업으로 제거 작업 이전보다 그러니까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원천하고 더 가까워지고 같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진짜 일에서는 그러니까 응? 선한 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의 선한 일을 구분하는 게 이게 그 구분하는 저건데 그 어떤 기준인데 진짜의 선한 일에서는 다 자신 그 일한 사람이 제거되어야 어? 더 바르고 잘 진행된다. 응?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저 대통령 선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응? 지금 시대의 혼란은 현재의 혼란은 현재 한국과 미국 등의 한국과 미국 등에서의 혼란은 어? 대통령이 자신을 제거하기는커녕 어? 대통령이나 야당 당수가 자신을 제거하기는커녕 어? 어, 자기 자신을 아집을 내세우는 바람에 어? 공동체의 혼란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건 한국에서만 동해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플라톤의 필로소퍼 킹 이게 이제 서양 이제 정치학에서 내세우는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핵심적인 그 정치 사상인데 필로소퍼 킹이야말로 바로 이런 지도자 상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지금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하고 있냐면 자기를 잘난 척하고 내세우는 이거는요 되게 웃기는 게 대중문화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중문화에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 그 사람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 좋아하는데 그 가까이서 좋아한다고 느껴지는 저 사람 좋아할 만해 그렇게 느낄 때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이거야. 이래서 자신을 제거한다.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 자신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광고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광고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광고하는 사람들 호감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돈 버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똑같아요. 하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 이게 연예 기획사에서도 요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신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광고를 해야 돈 번다면서요. 응? 그 광고를 받는 사람,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말에 설득이 있어요. 이 물건 사세요. 그러면 그거 사고 싶어지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래서 자신을 제거하는데 열심히 해. 잘난 척하는데 열심히 안 해. 그래. 그걸 이해하면 가수로서도 에서 유명한 스타로서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대중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거 작업으로, 이런 제거 작업 이전보다, 안 했을 때보다 원천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같아지고 더 가까워진다. 이거는 여기서 원천이라는 거는 신성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생각 안 해도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같단 말이죠. 그만큼 제거 작업 이전보다 축복받고 선해진다. 이게 일을 성스럽고 축복받았다고 명명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일이 성스럽고 축복받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저 마이스 데카르트는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뭘 하든 간에 인간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축복받았다.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의 수준에서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왜냐하면 그건 신의 영역이라서 그렇죠. 신이 축복하는 거지 인간이 축복하는 거 아니죠. 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데 마이스 데카르트는 놀랍게도 이거 놀라운 거리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랍게도 인간의 영역에서 일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발견하였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제거 작업. 뭐의 제거 작업이에요? 자, 그 뭐예요? 아공이죠, 아공.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공이잖아. 이게 참선의 목표잖아요. 마음 챙긴 명상이나 성불교 참선의 1차 목표인데 바로 이게 이게 그때 더 웃긴 게 뭐냐? 축복받으면 전제 조건. 그게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축복받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신이 해주는 건데, 그지? 그런데 지금 마이스 데카르트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을 성스럽고 축복받았다고 명명하는 이유이다. 이거 지금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선언, 가슴 떨리는 선언을 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당시 교황이나 그때는 다 천주교죠. 그 사람들의 권위가 손상이 되겠죠. 어떻게 슈인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죠. 특히 누가 그래요? 신부들이 그랬겠죠. 추기경들 집권하고 있던, 그죠? 교황청을 집권하고 있던 추기경들이나 교황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서늘해질 거예요. 자기들은 신은 불가지론이고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알 수가 없다는 근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이 무슨 소리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죠. 종교인들이. 그지? 아, 내 신이 뭔지 짐작하는 근거가 있어 보세요. 신의 뜻이 뭔지 짐작하는 거 한 개라도 있어봐. 그럼요. 종교인들이 사기칠 수가 없어요. 헌금하라 그럴 수가 없다고. 그죠? 그 교황청에서 얼마나 싫었을까. 그지? 그래서 악착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단이니 뭐 이단 기미가 있다. 그래갖고 뭐 공부를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도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지금 내가 이 근거도 별로 없이 지금 막 해설하고 있는데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협박 때문에. 그 협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일을 성스럽고 축복받았다고 명명하는 이유이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뭘로? 제거 작업으로. 그치? 일이 벌어질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시간이라는 것도 두 종류예요. 왜 시간이 두 종류가 있냐면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일이 벌어질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 세계 속에서 당연히 일이 벌어지겠죠. 일이 벌어지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는 작업도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을 점유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이 일의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판단이 돼요? 그거는 현실 속에서 내가 여기서 이걸 넣고 난 돈 벌 생각 없거든요. 그럼 누가 나 돈 줘도 그거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 결과물은 어디서 나오냐고. 이 결과물은 신에 의해 성스러운 일을 했다고. 받는 것이 것이지? 것이라면, 응? 것이라면, 그건, 그지? 뭐가 있어야 돼? 일을 한, 지금 이 필자, 나는 제거되어야 마땅한. 왜냐하면 일을 하는 나는 뭐 했어요? 결과물에 긍정적인 평가, 그지? 의미 있는 성취라는 평가를 위해 제거되어야 마땅한 존재이군. 그죠? 그죠? 일에도 두 종류인 거죠. 일에도. 응? 일에도.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두 개 다 말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자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아가 있는 존재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 속이잖아요. 현실 세계 속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쓰냐면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게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요 말 앞에 생각하면 일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지? 즉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가 장엄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지?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멋있는 게 있단 말이죠. 우주, 뭐, 나사 이런 데가 뭐 엄청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발견하고 있지만, 이 마이스터카는 뭐라고 단언하냐면,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원래 사라진. 모처럼이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원래 죽고, 왜? 만들어진 모든 물체는 원래 사라지고. 이게, 응? 그지? 그게 뭐예요? 현실 세계의 원리란 말이죠. 현실 세계의, 응? 당연한 거잖아. 그지? 현실 세계의 진리니. 그지? 원래 사라지니, 어떻게 돼요? 일의 존재가 없는 거죠. 일의 존재의 개념. 그지? 존재의 개념. 즉, 일한 사람의 공로, 존재성 등.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있죠. 무슨 일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약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빠이빠이하고 사라지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학생들한테 그래요.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다시 만나면 그건 다른 만남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은 뿅 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때 참 재밌고 열심히 하고 좋았었는데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일이 벌어질 시간에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시간이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일이 벌어진 시간, 즉 열심히 작업해요. 완성한 일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가 되면 뭐가 돼요? 그 존재는 없어져. 어? 그 일을 했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는 거죠. 그지? 그게 지금까지 인류가 쭉 해왔던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존재가 당연히 없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의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하거나 성스럽거나 축복받지. 선하다 성스럽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응? 그 축복을 언제 받냐?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의 과실이 남는 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사람이 차라리 축복받는다는 거죠. 최근에 김민기라는 내 좋아하시는 아주 뭐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김민기라는 음, 대중문화가라고 그래야 되나? 가수로 유명했던 분이신데 그건 아니죠. 학전의 운영자였고 김민기가 지금 말기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상황인데 이제 그의 과실이 정확하게 확인되면서 빛꽃 김민기라는 SBS 다큐로 정리되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거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확인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부터는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이 한국 문화사의 존재가 될 것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과실이 남아요. 무슨 일이요? 어떤 일? 아무 일이 남는 게 아니죠. 어떤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즉 선하지 않은 일은 과실이 남지 않음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받는데, 그지?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라고 딱 말하긴 그렇지만 말했네 이미. 어쨌든 선한 일에 과일이 남는단 말이죠. 거기서 사람이 차라리 축복받아요. 이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제거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거 작업의 원리로.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선한 일에 과실이 남는데 그때는 이미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살아있어도 지금 김민기 선생님이 살아있는데 선배가 난 선배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축복받는다. 두고두고 애도를 하겠죠. 애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걸 왜 그러냐면 여기 본래 이 삶의 문제는 아까 내가 그 위에서 인간의 차원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차원. 요 인간의 차원.
인간의 차원 요 넷 중에서 어? 중에서 어? 궁극적인 결과를 판단하는 판정하는 기준은 염난양이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준은 뭐예요? 영성. 이 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기준은 살아있을 때, 그것도 잘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멀쩡하잖아. 아파서 숨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때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영은 본래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간이나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이나 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뭘로 평가해야 돼요? 영원한 영의 선한 자질로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 그건 뭐예요? 영 자체이다. 응? 잘 보라. 이게 결론이죠. 이거 참 생각해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선한 행위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는 거죠. 그 지금 무슨 소리예요? 똑같이 일하고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일하고 사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는 응? 결과물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인 세상에서 선한 행위는 응? 영원히 적을 남긴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뭐랄까 이게 교리라고 그럴까 원리라고 그럴까 이게 이제 진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진리 때문에 인류가 동굴에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어? 진보와 향상을 해올 수 있는 거. 응? 그러므로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지? 없어진단 말이죠.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야. 어? 그래서 하다가 어느 순간 허무해지는 일을 대중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저절로 어? 어, 잘 알려지게 됐죠. 어? 스며 알려지게 됐어요. 이제 일이 벌어진 시간도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과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때 일은 현실 세계 속에서만 그 결과물이 국한되는 어? 돈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건 다 현실 세계 속에서만 국한되는 거죠. 그런 일과 시간이 아니라 차라리 일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영어의 기질로 보존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낙관적인 말이에요. 영원히 남을 일을 한다는 거죠. 영원히 남을 일. 그럼 정말로 열심히 하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도 그래서 열심히 해요.
영원히, 영이 원래 영원하듯이 영 안에서 영원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응? 지금 쭉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이거. 원하면 수레바퀴 화두를 머릿속에 넣고 계속 들어줬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100개 수레 바퀴살이 들어가는 수레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새식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4차원을 여행하는 우주선. 지금 상상도 못하는 우주선이죠. 그러면 만들면 성스럽고 선해지고 축복받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우주선이에요. 4차원은 시간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시간 여행하는 우주선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 우주선에서 자신을 제거하여 우주선만 남으면. 그러니까 우주선이 진짜 제대로 된 우주선이 되려면 발명가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발명가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007 영화 같은 신발명품이 등장하는 상업 영화에서 007이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요새 나오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 보면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을 해요. 희한한 게 등장하죠. 우주선 같은 게 등장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거기서 악당은 빌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요새 빌런이라고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써요. 빌런은 누구예요? 어떻게 정해돼요? 뭘로 정해돼요? 자신을 어, 발명품의 발명자인 자신을 제거하는 대신 특히 강조하는 빌런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선한 인물, 그러니까 선한 인물은 빌런보다 더 대단한 발명품의 발명자인데도 자신을 제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영화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빌런을 어디에요? 영의 차원에서 압도하면서 이기는 스토리라인을 대부분 이래요. 다 이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발명품이 나왔는데 그 사람 그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빌런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제거하는 이 제거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발명자고 말이야. 이걸로 내가 세계를 뒤집어 볼 거고 원자폭탄으로 내가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인류를 만들고 어쩌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인물 이게 바로 빌런이에요. 빌런의 정의가 그래요. 영화계 또 영화를 만들거나 분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한 인물은 더 대단한 발명품을 해요. 그 빌런보다 더 잘하게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별거 없어 내게 더 좋아 이러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제거하느라 말하는 행동을 꼭 해요. 그게 뭐냐면 빌런을 영의 차원에 압도하는 증거를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고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기 당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주선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라지는 것뿐이지 어떤 발명품이든 발명품이 영원히 남지 않는단 말이죠. 그 영구적인 존재는 존재라고 말할 때는 영구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영구적. 영구적. 무슨 발명품이든 아무리 뛰어난 AI가 요새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에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어?
처음에 타자기도 놀라운 거였겠죠. 하여튼 뭐든지 그거는 영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라져 버린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명가가 그걸 축복한 거 아니에요. 발명가가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우주선 발명한 사람이면 우주선이 영원히 있으면 축복을 받겠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홈런 킹이 홈런 그 기록이 지금까지 이승엽이었는데 최근에 최정으로 바뀌었죠. 이승엽 감독이 내가 홈런 킹이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하면 웃긴단 말이죠. 어? 당연히 최정을 축하한단 말이에요. 왜?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돼? 그 선한 얘기는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 발명가의 존재를 거기다 안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이나 발명의 시간에서 자유로운 발명가의 기질, 이게 자유로운이 중요해. 그지? 그러면 영의 차원 속에서 공헌한 것이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젓가락을 발명하든지 뭐 야구 선수 같으면 홈런을 많이 쳤든지 뭐 홈런을 쳐도 안타를 쳤든지 뭐든지 와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든지 손흥민 같은 골을 쳐요. 그죠? 그 자체는 성스럽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점점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 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응? 일이 축복받는 일이 되는 진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일꾼, 대가의 기질을, 자질을, 응?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내 일이 축복받을 거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대가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자리, 성스러운 자리를 알았어요. 누가? 이 해중이. 그래서 해중은 시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신기술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이 찬양을, 찬사를 받을 것임을 알았기. 그러면 발명품이 아니라 자신이 응? 제거 작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응? 자신이 찬사를 받는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알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알았어요. 진짜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신기술을 만들고도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걸 수레의 굴대를 빼버리며 보여준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편사 버리지 마. 굴대를 빼버리면 그거 뭐야? 그냥 굴러가는데 똥똥을 굴러가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야. 찍소리도 못해 보여준 거죠. 대종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술자를 넘어서고 월암하장이 존경하는 모범 사례가 된 거예요.